나를 버리면서까지 다른 그런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챙겨야 음, 하는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가족이 누군가가 돈이 필요한다. 굉장히.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이 좀 네, 있지만 그것을 도와줄 것인가? 혹은 이제 어떤 가족이 아픈데 내가 거의 하루의 시간을 그 할애해서 병간호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요즘 네, 이런 문제에서부터 나에게 이로운 행위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타인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둘 다 좋은 행위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음, 일단 나를 챙긴다. 나를 챙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음,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로님이 생각하실 네. 때는 나를 챙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챙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뭐 먹고 사는 것,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버려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니까 나를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을 챙기는 행위가 결국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게 결국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그것이 나를 챙기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챙기는 게 먼저인데 이제 이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영성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타인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네, 가령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업무적으로 좀 뭐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힘들게 알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음, 도와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나를 한 번 더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국에는 그 거창하게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에너지라는 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부터 챙기는 거를 좀 나눠봤을 때 남을 돕는 행위가 결국 나를 돕는 행위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준은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제 기준에서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너무나 급박한 상황, 내가 당장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100만 원을 누군가한테 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네, 아무한테나 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미지수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던 사람, 나한테 과거에 음,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그 과거에 도움을 줬으니까 앞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을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것이 나부터 챙기는 거에 연장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히로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어, 뭐 맞는 것 같아요. 보피님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내 돈을 좀 써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순환이 되면서 나한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고 서로 이렇게 윈윈이 되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 사이에서는 너무 안 맞아요. 네, 부부인데요. 부부인데 너무 안 맞고 툭 하면은 싸우고 매일매일 싸웁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한 가지도 맞지를 않아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내가 하지만 이 사람을 떠나면은 힘들 거야. 또 한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짐을 또 다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를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챙겨갈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한번 무대를 설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악순환이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예. 계속 악순환이고 잃는 것이 더 음, 많기 때문에 같이 있는다고 해서 또 좋은 것이 아니면은 일단은 예. 한번 떨어져서 한번 있어 음, 보면서 예. 그것 또한 아예 이제 바이바이가 아니고 서로 또 챙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제 음, 이 육체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을진 몰라도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계속 이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 주거나 아니면은 잠깐 그렇게 교류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또한 이제 챙겨가면서 나만의 또 시간을 보내면서 네, 음, 그렇게 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뭐 전혀 맞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지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것이 결국 그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그 사람한테도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너무 네, 싸우고 그렇다면은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한 길이고 또 나를 위한 길이 너도 살고 네. 나도 살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네.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네. 계속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 나는 이제 너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너가 없으면은, 죽을 것 같아. 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착각 속에 사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되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 그 분께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가면은 또 한 번 악순환이 계속 또 돌아가고 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또한 집착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음, 바로 제 결성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예시로 들었지만 제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신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신이 잘 되고 있는 그 모습만 내 길을 잘 가고 있는 모습만 그 행동으로만 보여줘도 네. 네, 정말 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때가 됐다. 예.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때가 됐다. 마음 챙김 네, 책을 던지시 건네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결국에 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은 어떤 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스트롱하게 만들어 주면은 내가 빠져줘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빠져도 너는 괜찮아. 계속 설득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네, 그 결핍된 부분을 책으로서 챙겨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줘도 안 읽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같은 어떤 좀 환경 세팅을 하는 건 독서 모임에 같이 나가본다라든지 북클럽에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부부 상담을 받아본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음, 있지만은 결국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잃어버린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으면 그 부분. 어떤 음, 상실이 됐으면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계속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뭐 친구랑 뭐 대화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대화하기를 좀 중단하고 그 음, 친구한테 좀 권해주죠. 뭐 좀 어떤 책을 권해준다라든지 예, 네, 좀 네, 죄송하게 저랑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도 그냥 사실 내가 얘기를 해봤자 네, 어, 잘 안 들릴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친구로서기도 하고, 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 부분에서 저명한 마이클 싱어분이라든지 레스터 레븐슨의 책을 그냥 네, 건네줬어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네, 실제로 건네주고 이제 돌아왔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를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버리고 있지만 마. 그냥 음, 버리고만 있지 말고, 그냥 주변에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만 두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도의 그 겐지스 강에 대한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네. 원한다면은 정말로 그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공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우리가 이 나아진 삶을 원하거나 그것을 원한다면은 영성의 길을 원한다면은 개개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어, 나에게 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타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결핍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 만들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좀 더 나에 대해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정말 되잖아요. 이 이별을 네.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정. 그런 거는 한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별이란 무언가. 사실 그 젊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별하면 죽을 것 같고. 근데 한번 청취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오랫동안 못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감정이 음,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또 뭐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막 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못 자. 눈물로써 밤을 지새우고 네. 그런 게 과연 다시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어쨌건 뭐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그 한 가지 토픽까지 다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은 에피소드 44번째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또 어떤 책을 또 다뤘으면 좋겠는지 많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단체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혹시 했으면 네. 좋겠는지. 뭐 저희가 지금 바딤 잘란드 했고 레스터 레먼슨 박사님 했고 그다음에 마이클 싱어도 지금 특집처럼 계속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은 네. 어떤 분이 나오셔야 될지 아직 음, 후보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많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그 방송을 청취해주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두 남자의 깨달음 에피소드 44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